자, 가족회원 여러분, 4월 27일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은 좀 마감됐고요. 자, 오늘은 제가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 삼성 SDI 마감 동향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영상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그동안에 제가 말해왔던 그 내용인데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거,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좀 묶어서 시장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대쯤이면 이제 직장을 다녀오시고 퇴근하셔서 이 영상을 이제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현업에 계시는 직장인 여러분, 또 전문직에 계신 또 회원 여러분,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가정에서 애써주신 또 주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릴리스 하시고요. 저는 보통 저녁을 한 6시 정도 먹게 되고요. 저녁을 먹고 나면 보통 한 6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면, 한 1시간 반 정도 걷죠. 한 8km 정도를 걸어요. 8km 정도를 걷게 되면 정확하게 1,800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걷고 오고, 이 시간이 이제 8시 20분이니까 걷고 와서 조금 씻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쭉 정리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애프터마켓이 이제 끝나기 직전에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애프터마켓 이제 마감 전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조금 전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략, 텍스트 기반 그 부분도 마무리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원래 이제 주중에 이런 영상은 많이 없는데, 이제 신규 회원님들 일부가 가족회원의 문자를 서비스를 뭘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또 설명을 좀 드릴 필요도 있고, 또 시장 전체 흐름도 설명을 드리고자 방송을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종합지수 결과적으로는 이제 139포인트가 올랐죠. 139포인트가 올랐고, 코스닥이 22포인트 올랐으니까 역대 이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오늘 텍스트 전략에 사고팔고 하지 말고 크게 보는 게 좋다, 그런 지금 말미에 텍스트를 써놨는데, 지금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657을 넘어서 6,615로 넘어가면 됐는데, 이게 이제 주봉, 월봉이잖아요. 근데 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모든 걸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예단하는 이쯤 올랐으면 조정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팔 거야,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핵심 주도주가 계속 주도주, 그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이제 방산, 원전, 2차전지, 반도체, 간간히 이제 증권주, 조선주, 이런 섹션으로 계속 옮겨갈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가 그랬잖아요. 한때는 은행주가 좋았는데 실적이 좋아도 해서 은행주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요즘 그런 흐름이 있죠. 종목 흐름을 잠깐 보면, KB금융이 15만 7,400원 나가면 됐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은행주의 대표주인데, 이 KB금융이 지금 이렇게 2월 달에 17만 원 찍고 지금 이렇게 행보하고 있잖아요.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죠. 반도체, 2차전지, 원전, 이런 테마주로 가고, 이런 금융 실적주는 아무래도 이제 꾸준하게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1년에 한 2번, 3번 세게 오르고 또 긴 몇 달씩도 조정받고 이격 조정받고 그런 사이클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은행주는 진입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죠. 진입하는 시점. 내가 언제 진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은행주는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위해서 고액을 투자하신 분이 배당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종목이고, 갖고 있으면 적절하게 밸류업을 통해서 감자를 해주면 올라가는 종목이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삼성 SDI 파동도 한번 볼게요. 삼성 SDI는 애프터마켓에는 63만 8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이게 이제 애프터마켓 63만 8천 원에 마감됐고, 특이사항은 지금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이 10만 주 팔고, 그 다음에 오늘 6만 3천 주 팔았죠. 하지만 이제 기관은 좀 살짝 외국인과 반대로 또 사면서 살짝 어긋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좀 특이하잖아요. 기관과 개인, 이제 기관과 외국인 살짝 엇박자가 나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는 순매수 기조가 우위를 띄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삼성 SDI의 이제 2월 27일 이후에 수급 동향인데 2월 27일 이후에 보면 외국인이 147만 주를 샀고 기관이 108만 주를 샀죠. 그죠? 프로그램이 108만 주를 샀고 결국 외국인이 55만 9천 주를 샀고 기관이 147만 주를 샀고 프로그램 108만 주를 샀습니다.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온 경우는 주로 이제 그 ETF라든지 이런 그 펀드형의 물량이 들어올 때 프로그램이 좀 강하고요. 기관은 그야말로 이제 증권사나 투신이나 또는 자산운용사가 샀을 때가 기관이고 외국인은 이제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렇습니다. 개인은 반대로 이제 2월 27일 이후에 딱 2달 동안 195만 주를 팔았으니까 밸런스가 조금 이제 달라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주말 방송에 얘기했지만 미국의 이제 2차 전지 그 리브 ETF, ESS ETF에서 삼성 SDI 비중이 5.5%로 이제 이 펀드 전체 구성 비중에서 세 번째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펀드가 조금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조금 물량을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은 늘 유동적이에요. 반도체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흐름은 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삼성 SDI를 아마 이제 그 펀드가 그게 ESS ETF 펀드니까 그 ESS 분양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북미 시장의 삼성 SDI의 ESS가 가장 경쟁력이 높게 그 펀드 구성원이 판단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가족 회원님들한테 제가 늘 얘기했지만 1기 회원님들은 진입을 17만 원대 했고 그 다음에 좀 늦게 진입하신 분이 20만 원대 했고 또 30만 원대 했고 그럼 60만 원 됐는데 뭐 진입해야 되느냐? 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짧게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진폭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과거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래 이 공부를 하면서 주사위를 3번 던지면 1도 나오고 3도 나오고 2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사위를 100번 이상 던지면 나온 횟수가 확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는 좀 좋은 주식을 롱텀으로 가져가게 되면 진폭을 극복하고 계속 올라간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오랫동안 검증된 거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는 대글로벌 부호도 그 마법에 따라서 본인이 투자를 하는 거였어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뭐 워렌 버핏이 대단한 정보와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 워렌 버핏이 종목을 골랐을 때는 금감원 다트에 공시된 영업 보고서 하나만 딱 보고 거기에서 본인이 오랫동안 일선에서 종목을 골랐던 어떤 성관, 그거하고 영업 보고서, 재무 구조, 그거 딱 보고 딱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이 옳았으면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틀렸으면 좀 줄여가고, 그런 확률을 높여가는 게 오늘의 워렌 버핏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주사위의 확률의 게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대형주는 4848 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진입하는 것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20만 원짜리가 130만 원을 넘었을 때는 이게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요. 앞으로 이게 150만 원 간다는 근거가 매우 취약하죠. 왜냐하면 신고점을 뚫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계속 좋다라고 그러는데 계속 검증을 요구하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물량을 순환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뭔가 전쟁이 터졌다거나, 그 흐름을 다 알잖아요. 뭔가 특정한 외생 변수에 의해서 대제 가치가 아닌 외생 변수에 주가가 출렁갔을 때는, 그때는 안심하고 사라. 일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17만 원 무너지고 하이닉스 90만 원 무너지고 했을 때 그런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사야 되는데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SDI는 어떠냐?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그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있는 사람은 그대로 홀드. 하지만 신규원에서 없는 분들은 매수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가가 61만 6천 원까지 빠졌어요. 벌써 2만 원에 호가 갭이 있었어요. 제가 오전에도 텍스트 전략을 했을 때 62만 원 언저리에서 샀어야 되는 거죠. 그럼 63만 원 넘었으니까 안 사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 흐름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걸 보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직 슈퍼사이클도 오지 않았다.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을 왔잖아요.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을 와서 맞고 있지만 배터리는 슈퍼사이클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정고점이 81만 원인데 지금 63만 5천 원이잖아요. 이때의 흐름과 지금의 이 삼성 SDI의 갖고 있는 무기의 캐파가 달라졌다. 물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졌어요. 첫째, ESS의 캐파가 굉장히 늘었고 북미 환경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또 4680 원통형 배터리라는 새로운 무기가 들어왔고, 또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상당 부분 더 영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요. 그네들은 이미 2년, 3년 전에 받아놓은 물량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오다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이미 벤츠가 삼성 SDI 10조 줬잖아요. LG한테 10조 줬잖아요. 벤츠 다 CATL 물량 거래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CATL 갈 물량이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럼 BMW는 안 그러겠느냐? 그러면 또 아우디는 안 그러겠느냐? 다 그런 환경을 거쳐갈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고가를 내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69만 8천 원, 프리마켓 포함해서 69만 8천 원이 최고가입니다. 터치를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은 그 신한금융투자 9버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쓰던 거라서 편해서 이걸 쓰는 건데, 이것을 새 버전으로 보게 되면 80만 원을 딱 찍은 날이 있었어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이날 4월 22일 날 장중에 80만 원을 찍었어요. 그 프리마켓에서. 차트를 다시 보고 있는데 82만 원을 찍었어요. 4월 22일 날
82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때 68만 6천 원은 본 시장의 이제 큰 가격인데, 지금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지표가 세우고 지금 4일 연속 이격 조정 거치고 있죠. 뭐 약간의 뭐 이격 조정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28일 날, 이제 화요일 날이죠. 삼성 SDI에게 IR을 합니다. 그 IR 나오게 되면 다 정리해서 다시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런데 IR이 나오게 되면, 이 지난번에 4분기 IR 나왔을 때 영업적자가 1조 7천억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딱 하고 동동 했는데, 나는 리포트가 굉장히 좀 안 좋겠다. 목표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목표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나쁜 구간 지났다. 하반기 좋아진다.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이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 리포트를 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 28일 날 IR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미래에셋증권이나 일부증권에서 리포트를 낼 거예요. 지금 리포트를 보지 않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이제 88만 원인가요? 82만 원인가요? 거기까지 목표가가 나왔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번 1분기 IR 이후에 리포트가 얼마가 나오느냐, 평균 가격이 70만 원대냐 80만 원이 나온 증권사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게 좌표가 돼서 유동성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가족 회원님들 슈퍼사이클 28년까지 보시고 여전히 늦지 않았다. 기존 회원님들은 사팔사팔 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도 좋다.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지금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일봉이고 주봉이고 월봉이잖아요. 사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올해 제가 연말까지 목표가가 58만 원 선이 언저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가격권대를 훌쩍 넘어버렸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저도 몰랐지만 많은 정보사 리서치를 보다 보면 나오는 자료 정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ESS ETF에서 삼성 SDI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은 5.5%에 들어갔다. 그 자체만 보더라도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고점이 81만 원이기 때문에 이 고점이 돌파할 때까지는 무조건 홀드. 이제 이게 제가 그런 거지. 가족 회원이 이제 늦게 되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 한 7월 이후에 가입을 하셔서 이게 8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현상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때는 똑같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17만 원대, 15만 원대부터 이 주식을 봐왔는데 80만 원대 가족 회원이 가입되어서 제가 그때도 이게 올라갈 줄 알지만 흔들리고 계속 그럴 때인데, 그 매수자의 심리도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족 회원님 되신 분들은, 기존 회원님들은 그대로 홀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것은 이쯤 할게요. 이것은 수도커피에는 올리지 않고 가족 회원님들한테만 하는 방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모큐브, 제가 이제 얘기했죠. 딱 두 종목을 가져가게 되면 분산해서 7대3으로 가져간다. 물론 이제 8대2 해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 지금 막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이게 제가 이제 멤버십을 하면서 가족회원제 운영하면서 조금 자제해요. 그때는 제가 트레이딩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죠. 스트롱 바이를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롱 바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주총에 갔다 왔다고 얘기했죠. 주총 다음에 정보 분석 보시면 되죠. 그 대표가 거의 1시간 반 동안 Q&A를 하면서 본인이 회사가 정상화되고 흑자가 나고 되면 자사수 조각도 하고 배당도 하고 다양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 여러분이 이제 이 분산 투자의 힘,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올라가나 그런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재무구조 아무 이상 없고 현금 유보율 빵빵하고, 이번에 제가 얘기했죠. 중국에 이번에
새로운 책임자를 냈잖아요. 저는 이 중국에 이제 책임자를 냈다는 지점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점이 딱 두 군데 있어요. 독일에 하나, 미국에 하나. 그런데 중국에 냈어요. 그러면 중국에 지점을 내게 되면 저 그때부터 토목큐브 상당히 뜨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점방이 하나 생길 때마다 매출 단위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미 중국에 이제 책임자를 지정했다는 제가 내용 올려줬잖아요. 참고로 저는 개별주, 이 토목큐브는 유튜브 방송하지 않습니다. 스토커피에. 이것은 그냥 가족 회원님들만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 중국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묵직하게 모아 가는 거다. 5만 5천 원 이하 모아 가는 거다. 그래서 뭐 1억 투자하면 3천만 원 정도 여기다 투자하고 7천 원은 SDI 가고 2억 투자하면 조금 낮춰서 75% SDI, 25% 토목큐브. 그래서 최대 맥시멈 1000주 정도. 2억에 1000주. 그럼 한 5천만 원 가는 거잖아요. 1억 5천은 SDI 가는 거고. 그 이상 투자하게 되면 이제 포인이냐 에피스냐인데, 제가 포인을 제가 영상 올렸으면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 포인을 제가 늘 보고 있지만 사실 제가 얘기했죠. SDI든 토목큐브든 나중에 캐시아웃 한 다음에 27년도라도 포인을 그게 10만 원 가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 왜 그러느냐? 신재생 에너지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포인은 만약에 큰돈 투자하신 분이 분산으로 가져가셨다. 삼성도 갖고 있고 토모도 갖고 있고 FC도 갖고 있고 내종목권도 포인 공격적이죠. 그럼 현대차와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증권은 왜 올려놨냐? 여러분들 제가 내종만 하게 되면 다 조선주도 필요하고 관심 있고 또 피지컬 AI도 관심 있고 증권주도 관심 있고 또 2차전지도 관심 있고 반도체도 관심 있어요. 다 관심 있잖아요. 취향이 있기 때문에 다 우량주 중심으로 그중에 타이밍을 맞춰서 매수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 때에 따라서는 이 테마가 조선주로 원전주로 2차전지로 반도체로 증권주로 돌기도 하잖아요. 사실 저는 자금의 테마의 이동 경로를 미리 알고 길목을 지키고 싶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현금 여력이 있을 때 어느 순간 현대차가 많이 빠졌을 때 현대중공업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사는 게 좋죠. 사실 현대차도 이제 40만 원 초반까지 갔었고 현대중공업도 지금 불과 한 45만 원 이 전후가 이렇게 왔었는데 이때 가게 되면 불안하죠. 그죠? 65만 원 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불안해 못 사죠. 근데 이게 현대미포조선 합병해서 실적 좋아진다고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빠졌어요. 수급에 의해서.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 나타나고 보도성이 되면서 올라가요. 1분기 실적이 최대치의 수주를 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 회사의 비전은 현대중공업의 비전은 본인이 얘기했어요. 2030년도까지 매출을 60조인가 그 정도로 끌어올리고 그래서 순이익도 굉장히 지금보다 3배 이상 끌어올리고 그런 비전을 발표했죠. 이런 큰 그룹에서는 비전을 발표하게 되면 그의 규모에 맞게끔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기대 수익률이 떨어졌다. 주봉도 이렇게 이제 세우고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가다 보면 또 이런 사이클이 온다. 그럼 이 사이클이 언젠가 올 때 60만 원 언저리 하락할 때 그때 봐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에피스, 포인, 토모, 그 다음에 삼성 SDI 중심으로 가는 거고 역시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제가 6만 8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보면은 주봉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양보하고 있죠. 이런 주식은 이렇게 떨어질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1분기 실적이 조 단위 나와 있고 1조 이상 나와 있고 작년보다 더블 이상 나와 있는데 결국 한 번 반영됐고 이 반영이 한 번 더 점프할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점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저는 몰라요. 월봉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우고 있잖아요. 한 번 더 거의 한 번 크게 가면 9만 원 갈지 10만 원 갈지 10만 원 넘어갈지 모르죠. 제가 기대치는 삼성증권을 추월하는 가격이니까 11만 원을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1년에 언제 움직일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금에 따라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한다, 선택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매수하면 자꾸 옮겨가려고 하지 말고 저점 매수했으면 좀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또 하나는 그 2차 전지 섹터는 제가 얘기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펀드가 트럼프 정부 때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182%그 펀드가 올랐다고 얘기했죠.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트럼프는 화석 연료 맹신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올라갔느냐? 그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호조세 때문에 올라갔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2020년도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때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못 나오죠. 그럼 지금 이렇게 공화당 정부가 미국에서 이제 약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다음 정부는 민주당이 될까요? 공화당이 될까요?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유력 후보가 나와서 바이든을 앞세운다고 그러면은 미국의 다시 친환경 전기차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이클이 2028년도예요. 이미 봄부터 여론조사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 펀드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슈퍼사이클의 전략을 노려보고 좀 크게 보고 자작나무님이 이제 꿈이 부채 없이 집 한 채를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려면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좀 그래서 좀 재미를 손맛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1억 5천 투자한다 그러면 한 1,500 정도는 캐시로드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조선주나 증권주나 한 번씩 치고받고 하면은 그것만 잘해도 한 달에 100 이상씩 벌 수 있죠. 1,500에 10%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죠? 한 달에 딱 2번만 매매하면 되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근데 매일 사고 팔려고 하면 힘들 거죠. 하지만 2차 전지 섹터 SDI는 제가 두산의 예도 봤지만 두산이란 주식이 그렇게 대단한 주식이 아닌데 자회사의 어떤 우량 가치성 또 구조조정 효과 때문에 150만 원을 넘었더라. 제가 올해 1월 달에 그 70만 원대 봤으니까 저도 잊고 살다가 매일 제가 테마 속에 이게 두산을 담아놓고 있죠. 여기 보시면 두산을 담아놨죠. 원전주. 그런데 여기 담아놓고도 올라간지 모르고 그냥 매일 보니까 어제 150만 원, 140만 원, 130만 원 보니까 잃어보지 않으면 스킵하는 거죠. 자, 그런 흐름들이 있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좀 포트를 구성하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 회원이 되신 분들이 좀 소신내고 중심 종목. 현재 중심 종목은 SDI가 중심 종목이고요. 토모는 가치주 길목 투자고요. 에피스 홀딩스는 제가 또 얘기했죠. 만약에 SDI가 80만 원 이상대를 넘어가가지고 기대 수익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가다가 비중의 한 20%를 에피스가 없으신 분들은 에피스로 갈아탈 수도 있죠. 물론 지금은 아니죠. 삼성 에피스는 적어도 28년도 이후 29년도 사이클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저희가 넘나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죠. 사실 뭐 회원님들과 라이브를 통해서 하면 좋은데 라이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또 시간을 맞춰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이런 VOD 시스템에 녹화 방송하게 되면 회원님들은 좀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라이브가 좋을 수도 있고 녹화를 하게 되면 수시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흐름까지만 정리하고요. 지금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어느새 또 29분, 30분이 또 가까워지네요. 가족 회원 이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글쎄 그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가족 회원이라는 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영상 내용을
제공한다는 거. 지금 이제 가족회원 코너는 가족회원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분석이 있고, 정보 분석이 있고, 투자 분석이 있고, 가족회원 브리핑이 있는데, 이제 가족회원 브리핑은 데일리로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분석은 중요한 영상이 있거나 내용이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영상으로 또는 텍스트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은 제가 이제 매일 텍스트 기반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드리죠. 제가 문자를. 근데 문자애가 가족 문자 전략은 올라갔을 때는 텍스트로만 제공되는 거예요. 시황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족 문자 전략에서 문자 전략으로만 나가는 거다. 그리고 업데이트, 뭐 오전 시장 흐름, 뭐 종목 코멘트 업데이트 참고하세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게시판에 정보가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회원 콘텐츠에는 앞에다가 가족이라고 항상 이렇게 이니셜을 제가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혹시 신규 회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이제 4월이 벌써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5월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는 또 5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저점에 매수했으면 조금 참으시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개인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포트폴리오를 지탱하는 중심 종목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항상 변동성이 크게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긴급하게 했던 영상 코멘트 전략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